자,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1일 어저께죠. 어저께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그 사람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막장의 내용이에요. 그 글쓴이가 아론마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아론님으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상황을 읽어볼 텐데 제가 미리 한번 읽어봤거든요. 오늘 상담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와, 내용이 굉장히 막장입니다. 예. 막장 드라마도 이것보다는 심할 수 없겠죠. 한번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처하신 상황은 이별한 지 일주일이 되어서 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사귀신 지는 2년 6개월 정도 되었고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 주사가 있을 때마다 여자들과 섹스팅 같은 야한 사진을 주고받습니다. 연애 초부터 몇 번씩 걸려서 용서해 주다가 이걸 왜 용서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서를 해주셨대요. 예. 그 사람이 같이 살자고 그럼 다 접고 나만 바라보겠다고 해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이런 행동 하시지 마시고요. 인간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홧김에 저도 만남 어플을 깔고 싸운 바로 직후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종의 복수로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만나다가 이제 캔슬을 하고 그분께는 만나는 걸 취소하고 다시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자기 폰을 보고서 바람핀 걸 잡아낸 걸 무척 화를 내었고 제가 나간 30분 동안 제 컴퓨터를 뒤져서 만남 어플을 깐 것과 남자들과 통화한 것을 보더니 물건을 집어던지며 바로 아론님을 바로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이틀 뒤에 집키를 내놓으라고 물건 다 부셔버리고 버려버리기 전에 집키 내놓으라고 했고 아론님은 너가 나를 보기 싫어하니까 집 구하는 대로 너 없을 때 짐 싸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내 집에서 물건 훔쳐가는 꼴은 못 본다며 키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자, 키를 주자마자 저를 다시 내보냈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남자친구분은 헤어질 생각은 없나봐요. 헤어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후 대화를 하자 했지만 읽고 씹힌 상태이고 제 물건은 다 박스에 봉해지고 그 사람 집안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방을 구했고 연락을 해서 제 짐을 빼와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예. 자, 이게 여러분들 이 사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이 제외하려는 대상이나 이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이 사람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에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판단이죠. 사실 사람들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다 헤어지라고 해요. 이거는 다 문제 있다고 하고 다 제3자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다 문제 있다고 하고 헤어지라고 한다고요. 예.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내 사정에서는 나는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 남자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 여자 만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다 제외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뭐 이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론님 일을 갖다가 공감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부터 잘하셔야지. 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예.
그 자신의 도덕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예. 그냥 막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아무튼 이 글 쓰시는 분은 여자분이시고요. 38살의 미용사라고 하십니다. 근데 남자분은 42살에 컴퓨터 엔지니어라고 하세요. 예. 이분이 못 들어온대요. 예. 그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컴퓨터로만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컴퓨터가 없다고 유튜브로 올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예.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대요. 38살의 이 아로님은요,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혼 후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 나이랑도 관계가 없고, 자기가 한번 결혼을 했다라는 돌싱이라는 이유로요, 이런 굉장한 페널티가 주어져요. 사회적으로도 물론 그런 인식도 있겠지만,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제한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결혼 진짜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결혼도 한 적도 없고 애도 없대요. 저는 근데 아로님은 애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자격지심에 그냥 좀 문제 있어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진짜 뭐랄까 이게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아무튼 어려운 일이죠, 뭐든지. 예. 상대방은 이제 결혼도 싫어하고 일찌감치 남자 불임 수술해서 애 낳는 것도 싫어하신대요. 이 남자분은 왜 갑자기 42살에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왜 불임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관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애 낳는 것도 싫어하고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절대 누구와 결혼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가치 밸런스라는 얘기를 항상 해드리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자기의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심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도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걸 갖다 막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뭐가 잘했다 잘됐다를 저는 판단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상대가 먼저 연애 초부터 바람을 피워왔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여자분인데 제 전남친과 11년 직장 동료입니다. 저랑 사귀기 전에부터 친구여서 그러려니 했지만 사귄 후에도 저랑 헤어지길 바라며 늘 먼저 야한 문자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연애 초에 직장 모임에 저까지 초대받아 남친과 가보니 그 여자분이 네 남친 진짜 못된 놈이야 사귀지 말라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저에게 먼저 번호를 주고 그 여자분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조앤 패브릭이라는 회사에서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다가 돈이 얼마 안 돼서 미용을 배워 돈을 모으고 미용실을 차리고 남친과 미래를 꿈꿨습니다. 미용 학교를 졸업할 때 진짜 사람 머리를 자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해서 그걸 고민하니 남친이 그 회사 동료에게 전화로 누구 헤어 모델 해줄 사람이 없냐고 물어봤고 그 회사 동료 딸이 대신 헤어 모델을 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도 주고 제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어서 그저 연락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그 사람이 그 나이 든 여자와 또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가 추궁을 하니 잘못 본 거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차단하고 저도 문자로 그분께 그러지 말라고 했고, 그 여자는 저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2달 후에 또다시 문자가 왔고 용서를 반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작한 어플을 깔고 남자들과 대화를 했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차단했던 그 여자분이 또 남자친구 이메일로 야한 사진을 보내고 보고 싶다고 하고, 남자친구도 보고 싶다고 보낸 걸 발견을 했고요. 그 후 그 여자분의 딸이 용돈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야한 사진 보내주면 용돈 준다는 말에 그 여자아이가 호텔 가면 보여줄게, 돈 많이 줄 거지? 라는 말에 그래 그래 하는 답변을 보낸 걸 봤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어가지고 폭발했고, 그 후에 저도 화가 나서 어플에 깔린 남자를 만나러 나가버렸고, 그러다 침착하자 해서 30분 만에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제 메일을 뒤져 남자들과 어플을 깔고 대화한 걸 보며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동안 네가 애들 엄마인 것도 짜증났었는데 다 꼴보기 싫다며 제 물건 집어던지고 내쫓았습니다. 급한 대로 방을 구했고 제 물건은 아직 그 집에 남아있고, 헤어진 이틀 뒤에 네 물건 다 부서지는 꼴 보기 싫으면 키 내놓으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키를 주니까 당장 나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30일 말미를 달라고 하니까 싫다며 엄동소란에 내쫓았고, 지금은 제 사진이며 집안에 데코되어 있던 모든 헐리데이 장식들이 모두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사시나봐요. 외국에 사시나봐요. 이게 우리 한국 얘기가 아닌데요. 예. 남자는 한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구하면 너도 안 보고 몰래 짐 싸서 나가고 그때 키를 돌려주겠다. 너도 나 보고 싶지 않잖아 했는데, 그래도 반드시 내 물건 가지러 오는 날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그리고 내 감시하에 물건을 가져가라. 네가 내 물건 훔쳐가는지 보겠다 했고, 제가 이틀 뒤에 다시 화를 누그러뜨려라 대화를 먼저 하자고 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제 이메일을 누가 읽고 싶어 한다는 구글 경고 메시지가 왔었는데, 이게 남자친구가 이메일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서 그걸 자기 이메일을 좀 열어본 것 같다고 해요. 그 후로는 서로 연락이 없었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휴무인데 짐을 가져가야 하는데 짐은 그 사람이 다 싸놨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며 짐을 가져가야 할까요? 자, 일단 어떤 문제를, 그게 한국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외국에 사나 봐요. 예. 여러 가지 문화나 이게 그러니까 카톡으로 주고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고 뭐 그래요. 예. 자,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서로 오해 없이 잘 풀리기만 바란다고 하세요. 서로 맞바람이더라도 아예 안 보고 싶은데 제 중요한 물건들이 아직 그 집에 있고 제 세금 고지서랑 여러가지 너무 많이 남겨져 있어서 그냥 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대화를 잘해보자, 신뢰가 깨졌지만 다시 회복해보자 했지만 읽고 씹고 있고 집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저는 지금 나와 살고 있어서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직 그 집에 남아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는 힘들고 유튜브로 조금 올려달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가지고는 이게 한국 분이신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한국말을 쓰시니까 한국 분이시겠죠? 근데 외국에 사시나봐요. 예. 이 사람과 재회 가능할까요? 절 용서하고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신뢰가 회복 가능할까요? 이 사람 부모님과도 너무 친해서 페북 친구에
이 사람 누나랑 남동생도 전부 페북 친구이고 아직 페북을 보면 전 남친의 부모님과 가족에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서 정말 헌신했고요. 방값도 같이 냈고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해놓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정말 좋은 여자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술주정 할 때는 술집에서 늘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음주운전으로 한번 구속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해서 시비 붙고 남들하고 언쟁된 거 제가 해결한 적도 있고요. 제가 떠난 후에 이 사람 너무 많이 아프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물건 다 내팽개치고 절 내쫓은 걸 보면 그럴 리 없겠지만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면 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사실 딱히 뭐 방법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이 짐 같은 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짐을 다 보내고 자기가 만약 정리를 할 거면 짐 같은 걸 다 내쫓을 때 짐까지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였으면은 만약 이 여자를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진짜 쫓아낼 생각이었으면요. 진짜 다 짐까지 다 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짐을 안 주는 거 보면은 어차피 짐을 찾으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자친구에게 좀 복수하려는 생각도 있고 다시 제외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액션만 그런 거지. 예.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외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냐면 제외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외를 하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려고도 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데 지금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제외도 할 생각도 있어요. 사람이 반대로도.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제외를 하려는 생각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짐도 안 준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참 웃긴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기다려서 화 좀 누그러지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사실은 뭐 따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달 정도 밖에 있다가 좀 누그러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제외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들겠죠. 그죠?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지나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이 여자분 아론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였으면 솔직하게는 저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제가 누차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40이 먹든 50이 먹든 60이 먹든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도요 다 사랑을 하고요 그 옆에 누군가를 찾아요.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랑은 20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20대, 10대 회원 30대 회원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20대, 30대 젊었을 때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나이가 먹어도요, 상관없이 사랑을 해요. 60이 되면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60이 되면 더 필요해요. 예. 나이가 들면 더 필요해요, 더. 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고, 대충 젊었을 때 인생을 대충, 뭐, 연애 그까이 거 뭐, 별거 없잖아.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결혼해서 대충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연애라는 부분을 남자, 여자 만나는 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상담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연애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데, 연애 상담 뭐 아무나 그냥 하고,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 연애라는 분야를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잖아. 이거 한번 잘못 결정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전문성 없는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그냥 상담받고, 그냥 대충 인생,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연애도 많이 해보시고요.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시고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셔야지. 지금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 제외만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여자를 만나보고 여러 남자를 만나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라고. 이게 여러분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 마냥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은 그냥 제외나 대충 해보려고 하다가, 제외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도 만나보면서, 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안타깝습니다. 예. 자, 무료연애 진단에 올라온 사연이고요. 12월 11일, 예. 제목은,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구름입니다. 두 번째 글이네요. 이게 사연이 짧아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 구름님 사연은 뭐였냐면, 어플로 만나서 소방관이라고 직업을 속이고 만났어요. 여자를. 어플로. 예. 채팅 어플로 해가지고 소개팅 어플로 만났는데, 직업을 소방관이라고 속이고 만났고, 이제 그런 이후에 만나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 사실 소방관 아니다. 난 백수다. 이 사람이 원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냥 무슨 택배 일 같은 거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 그런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한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사귀다가 헤어지신, 예, 그분입니다.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이것 뭐 직업 속인 것 때문에 헤어진 거는 아니고요. 그 프레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여자친구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헤어진 거고, 직업을 속여서 헤어진 거는 아닙니다. 예.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요즘엔 아프리카로만 방송을 하시나요? 다름이 아니고 9월에 헤어진 후 10월에 심하게 붙잡고 연락을 끊고 있었는데, 얼마 전 그에게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다고요.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돼요. 예. 모일리면 이런 거 안 보냈거든요. 예. 절대 이런 거 장문의 문자 같은 거 보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맨날 방송 때마다 얘기해 드리는데, 뭐 그래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장문의 카톡을 한번 보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고마웠다. 넌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서 내가 널 좋아할 수 있었다.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 이거였는데, 사실 보내고 나서 후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고 잘 안 마시는데, 요즘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맥주 한 캔 혹은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기운에 감성적이 되면서 밤에 이렇게 카톡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5분 정도 후에 제 문자를 읽더군요. 물론 답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프로필 사진은, 음악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으로 바뀌었고, 교제 중일 때 그 애가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마법사 지팡이를 사주면서 필요할 때 마법을 부리면 마법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는 마법 주문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의미 부여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보처럼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저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 이미 보름 이상 지났지만 연락은 없고요.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그려지고 잊고 지내면서 공부에 매진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카톡 등도 탈퇴했고 그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눈앞에 지웠는데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네요. 이것도 연애 상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또 장문의 문자가 분명히 독이 되었겠죠? 재회를 기다리는 입장인데 바보 같은 짓 한 것 같아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몇 번 강의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인간의 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그 본인이 어떤 의식을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전에 몰입이라는 책 사서 보라고 제가 얘기해드린 적 기억나시죠? 예. 그 황농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몰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책의 내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몰입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요. 깊은 몰입 상태로 빠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몰입 상태로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인간관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가 어떤 연구실에서 연구직을 일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느라고 골머리를 썩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일정 이걸 사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일정 순간이 딱 지나는 순간 사점을 지나게 돼요. 이걸 사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달리기 하시면 아시죠? 처음에 뛰면 엄청 귀찮고 싫잖아. 근데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영역이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못 뛰겠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사점이라고 하는데 그 사점을 딱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오래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오랫동안 이 사람이 달려야 되는구나. 내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도파민을 분비하고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달리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어떤 연구 과제를 푼다던가 음악을 작곡한다던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빨리 포기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이 사점이 올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사점을 지나는 순간이 생겨요. 너무 죽을 것 같고 나는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순간에도 계속 그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더 오래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몰입의 영역으로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그냥 이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지식을 새롭게 배우거나 정보를 새롭게 얻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애라는 인간관계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계속 머릿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고요. 인간관계적인 문제는 어떤 정답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뇌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내냐면 더 이상 생각을 하면은 너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어찌 됐든 간에 가서 결판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만나주니까 문제가 돼요. 안 만나주기도 하고 만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결판이 나긴 나지만 사실은 안 좋게 결판이 나죠. 예. 그래서
뭐 안 만나준다든가 연락을 안 받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때문에 더 이 상사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사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몰입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몰입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구름님 같은 상황에서 왜 이런 몰입 상태에 빠질 수 있냐면요. 사실 그 몰입의 영역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사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이렇게 이 빙하가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빙하가 떠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비의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비의식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입이라는 부분은 비의식의 영역에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던가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은 뭐 달리기를 열심히 하던가 어떤 상황에서 몰입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 이 비의식의 세계로 빠져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의식의 세계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생각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 강의 때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몰입을 하는 게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사실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가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몰입을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황농문 교수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황농문 교수도 어떻게 하냐면 이 몰입에 빠지고 건강한 몰입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합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대방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핑퐁 게임, 그죠? 예, 핑퐁 탁구 같은 거,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임들을 하게 되면 조금 상태를 몰입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탁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테니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몰입에서 빠져나와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17시까지는 내가 몰입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이 이후에는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몰입 상태에 빠져나가는 순간을 꼭 만드는 거예요. 황농문 교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침에 오더라도 몰입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건강한 몰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황농문의 그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거는요, 몰입 상태에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양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단순 반복 작업을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게임할 때도 몰입 상태에 잘 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몰입 상태가 되면 시간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뭐 사냥감을 잡는다던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게임도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단순하게 사냥감만 잡는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게임들 하면은 몰입 상태에 잘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들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예. 컴퓨터 게임들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예. 그게 몰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컴퓨터 게임은 몰입 상태를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간 구름님이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그런 그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몰입 상태에 빠지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에 의존해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이런 행동도 몰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구름님 여자친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건강한 몰입이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몰입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몰입이 되고 본인의 몸 컨디션을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완전 밥도 안 먹어요. 과몰입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은 밥을 안 먹어요, 사람들이.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상사병 걸려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도 예전에 물론 고전 소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11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글은 처음 남겨보는 뽀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글은 처음 남기네요. 전에 유선상으로 미루코님과 1회 상담을 했던 뽀작입니다. 미루코님이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히스토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4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었고요. 사내 커플로 시작을 했었고 교제를 시작하고 4개월 정도 있다가 저는 이직을 했습니다. 전 남친은 계속 그 회사를 다녔었고요. 교제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시험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 남친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친구라 제가 그럼 시험 공부할 동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봐 줄래? 라고 제안을 했더니 전 남친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 후 전 남친이 1년 전 결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까지는 확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자기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답답하다면서 결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헤어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난 후 서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남친의 조부모 장례식장에서 한번 보게 되었고요. 엄청 놀라워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다고 올 줄은. 그리고 추석 지나서 전 남친이 회사 일로 답답하다고 해서 둘이서 치맥을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이직을 제가 도와주게 되었고요. 이때쯤에 새 여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이직이 10월 말 이후로 제가 연락을 먼저 하거나 그 전남친이 먼저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교제 기간은 한 2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12월 11일 거의 6주 만에 미루코님의 프레임 강의를 열심히 복습하고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카톡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 별별아 그랬더니 뽀작뽀작 이렇게 반응이 좋네요. 옹야 이직한 회사는 어때? 그랬더니 진짜 욕나와. 크크크크. 욕나와? 전 회사보다 더한 곳이요. 내 회사가 더한 곳인 줄 알았는데 야근도 많아?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대요. 예. 한 달 좀 넘었는데 야근은 거의 반절 이상이야. 많이 힘들겠군요. 이직했어? 그랬더니 뽀장님도 이직을 했대요. 응. 건설사야? 엔지니어링 쪽? 무슨 일 하는데?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직 이직한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나 해서 깨톡한 거야. 나는 회의 들어가야 돼서 나중에 또 깨톡할게. 옹옹 이렇게 마무리 됐대요. 엄청 좋은데요. 잘하셨어요, 뽀장님.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응?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하면서 순간 여친이랑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카톡을 하면서 순간 여친이랑 잘 지내는 줄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이어가다가 만나시면 돼요. 예. 이 정도 이렇게 연락을 잘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질문. 미루코쌤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으로 프레임 있게 잘 대처한 것 같나요?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좋아요. 예. 보완할 점 없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 잘했어요. 예. 이 정도면 돼요. 자, 세 번째.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예. 한 2, 3주 지난 시점에서 카톡 보내서 취업톡 쓰라고 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근데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보내보셔도 될 것 같아. 보내는 거, 취업톡 쓰라고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을 주지 마요. 예. 야, 이게 취업했는데 너 한턱 안 쏘냐? 이렇게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너무 바빠. 예.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염탐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뭐 다니는 곳도 더 힘든 곳으로 갔고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은 아마 우리가 너무 부담만 안 주면요, 뭐 치맥 한 잔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미루코쌤이 전화 상담을 해주실 때 편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전 남친이 편해져 보이시나요? 엄청 편해져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 아주, 이 정도면은, 예. 이 사람 제가 연락하라고 이런 건 연락을 이어나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2, 3주 지난 시점에서 취업톡 써라고만 하면 딱 맞습니다. 상황이. 예. 마지막 카톡. 예. 마지막 질문. 딱 목적성 있게 질문만 하고 빠지기만 한다면 업무상 필요한 책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되겠죠? 근데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예. 당연히 하셔도 되죠. 근데 취업톡 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 어떤 책 필요한데 그거 뭐 달라 이렇게 한 번에 물어보십시오. 예.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항상 연락을 하는 거 그 습관을 들리시고요. 예. 그런 거 괜찮습니다. 예. 오케이. 모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자, 다른 분이 제가 질문을 올리셨는데, 전투우렁이님이 지금 상황에서 한턱 쏘라고 관심이 있다는 의도를 한턱 쏘라고 하는 게 관심 있다는 의도가 노출되는 게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투우렁이님,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행동 태도. 인간은 제가 뭘 본다?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본다. 행동 태도, 내가 전체적으로 하는 행동 태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뽀장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행동 태도를 보면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연락 텀. 그러니까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면은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연락을 어떻게든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취업톡을 써라고 하는데 내가 뭐 내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 3주 지난 시점에서 연락하는데 이게 왜 매달리는 행동으로 보여요? 그죠? 예. 절대 이거는 매달리는 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 아니, 내가 이렇게 편해졌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카톡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야, 취업톡 한번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관심을 갖다가 뭐 관심의 의도를 표현한다고요?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는 표현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예. 관심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눈치를 보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는 그런 찌질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외가 안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비위 맞추고 어떻게든 상대방과 잘 돼보려고 환심사려고 노력하고 반응 끌어내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갖다가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될까요?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다른 걸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만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100% 망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꿀보장님 한번 얘기를 볼게요. 미루크쌤, 혹시 만났을 때요 그 친구가 사줬던 목걸이를 빼고 가는 게 낫겠죠? 목걸이 차고 가셔도 돼요. 예. 사줬던 거, 아니, 그거는 한번 줬으면은 내 거예요. 예. 한번 사줬으면 내 거야. 그거. 예. 좋아서 그게 제일 예뻐서 차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거 굳이 빼고 갈 필요는 없어요. 예. 우리 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딱 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2, 3주 있다가 카톡 보내서 취업톡 쏘라고 한번 딱 던져보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님 말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 정신을 가져야 돼. 아님 말고. 예? 그러니까 딱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내가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아님 말고. 그죠. 예.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님 말고. 응? 밀코님, 그 친구가 답답해 할 때, 조언이 필요할 때, 연락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하면 어머님 밥상처럼 해주면 안 되죠. 당연히 어머님 밥상처럼 해주면 안 되고, 연락이 오면요, 짧게 몇 번 대응은 해줘요. 예를 들면은, 그 남자애가 뭐라고 이제 연락이 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대답을 해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민이 있어. 고민을 털어놨어. 그럼, 아, 그렇구나라고 들어주는 척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또 뭐라고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면서 자기가 뭔가 있는 고민 같은 걸 막 털어놓으려고 하고 상담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두 번째부터는, 아 근데 내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나중에 이거는, 야 이런 거는 나 뭐 맥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아니면은 전화 통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좀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응? 기다리게 만들고, 제가 얘기했지만 어저께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 그 바로 이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기다리게 만들어야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뭐 얘기했어요? 강아지를 기다리게 만들어라. 그죠? 지금 걔가 원하는 걸 당장 들어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들어줘. 좀 기다렸다가 간식을 주더라도 3초 기다렸다가 간식을 주는 거지. 기다려. 그치. 오케이. 그죠? 스톱 하고, 그죠? 예, 좋아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꿀보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그런 걸 요구를 할 때, 지금 당장만 안 들어주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 나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러면 전화로 하다가도, 야, 이거 얘기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뭐, 내가 이거 상담해주는데, 뭐, 치킨에 맥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치맥 한잔 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죠, 예. 나 안 그래도 오늘 치맥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치맥 싸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꼬시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푸딘도 도어 테크닉이라고 했죠. 상대방이 투자를 하다 보면 조금씩 맨 처음에는 나한테 카톡을 보냈다가 전화를 하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나를 만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장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예.